저는 의외의 지점에서 그래도 약간 희망을 봤는데 뭐냐면 오늘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그 연금 개혁, 그 모수 개혁에 합의를 했잖아요. 사실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 중에 합의를 한 내용을 보고 형식상으로 보면서 사실은 이런 이벤트 만약에 합의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만약에 자기 직무 복귀를 해 그러면 제일 좋은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복귀했을 때 그걸 미리 합의하는 걸 보고 아 국민의힘도 못 돌아온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 좀 해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지금 이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거죠. 이제 겉바 속촉처럼 이제 겉으로는 따로 이렇게 표현은 뭐 대통령 뭐 사랑해요, 뭐 대통령 복귀해야 됩니다, 막 절절하게 떠들지만은 다 속마음들이야 뭐 돌아오는 것도 골칫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지난 2년 6개월도 대통령의 손아귀 안에 놀아나는 정당이 네. 됐는데 앞으로도 이제 본인들은 이제 새 길을 가고 싶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오늘도 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 뭐 저는 사실 너무 합의 수준이 좀 낮고 미진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나마 그래도 여야가 저렇게 합의안을 조금씩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는 긍정적이다. 거죠. 네. 그 합의 자체만은. 그래서 저는 좀 한국 정치가 좀 이성을 찾고 이제 정상 궤도로 좀 가야 되는데 제발 부디 좀 그 시작점이 좀 됐으면 좋겠고 네. 정말 다시 한번 저도 말씀드리지만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쓰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정말 특히나 이 정치 쪽에 있어서 폭력은 폭력을 더 부르기 때문에 절대 이건 안 되는 일이고 그 진영 내에서 그렇게 폭력 쓰는 사람들을 스스로 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거는 한국 정치를 걷잡을 그렇죠. 수 없고 네. 이거는 정말 내전 상황으로 가는 거니까 특별한 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요거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제 간만에 뭔가를 합의를 봤잖아요. 이게 네. 되게 중요한 문제고 시급한 문제였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합의를 봤으면은 이제는 추경안 합의까지 빨리 가야 된다. 지금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못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헌재가 한덕수 총리부터 이렇게 탄핵 선고하기로. 선고를 하기로 한 거의 배경에는 민주당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할 수 있다라고 절차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요 한덕수 거를 좀 지켜봐라. 요거를 좀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논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걸 정족수가 그러면 150명이냐 151명이냐 200명이냐 이게 네. 논쟁이 있잖아요. 한덕수 거 나오는 거 보면 압니다. 일단은. 답이 그러면-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정답지가 나오는 정답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정족수에 대한. 정족수에 네. 대한 그러니까 그것도 지켜보고 또 하나는 이제 최상목을 만약에 한덕수가 살아 돌아오면은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최상목을 탄핵할 게 아니라 한덕수를 다시 이제 상대로 싸워야 되는 이런 네. 상황이 정리가 되고 다른 국면이 펼쳐지니까 약간은 민주당 그러니까 헌재에서 그 부분을 지금 전국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도 아마 지금 절차에 들어간다라고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는데 네. 조금 이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 예. 그 헨젤과 그레텔님이 이 말인즉슨 헌재가 정치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하시면서 이해가 안 갑니다 하시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게 두 분께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대화였는데,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파면을 당하면 대선이라는 게 우리가 법적으로 60일이 열리잖아요. 그 기간에 그는 유튜브에 출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윤석열? 네. 윤석열 저는 출연한다고 보고요. 네. 네, 출연한다고 보고 집회는 뭐 더 높은 확률로 나간다고 보고 윤석열 TV는 좀 이따 만들 것 같아요. TV는 왜 이따 만드는 겁니까? 왜? 아니 왜냐하면 대목인데. 지금은 불러주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무게감이 있는데 이제 윤석열 TV를 만든다라는 거는 불러주는 데가 없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나와서 본인이 직접 네. 떠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거거든요. 그때쯤 만들 거다. 근데 저는 유튜브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거 유튜브.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종류도 다양하잖아. 고성국 TV도 있고 그렇지. 서정욱 TV도 있고 대승 사실은 TV도 있고. 인간관계상 어디를 먼저 나가야 돼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거든요. 이게. 따따부따도 있죠. 따따부따도 있고.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사람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스타일대로 계속 지금처럼 선전선동을 끝까지 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파면의 필요성이 더 큰 사람인 거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면 당하고 나서 이제 윤석열 씨죠. 윤석열 씨가 그때 가서 어마어마한 방송을 가면서 이제 떠들고 다닐 텐데 뭐 말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표 떨어지는 소리 계속 들리죠. 이제 계속 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보수의 종말, 제가 이제 종라인이거든요. 보수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라인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뭐 괜찮다. 그렇게 계속 떠들고 네. 다니고 떠들다가 이제 뭐 대선은 좀 지나야 되겠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사법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기현 부장이 뭐 영장을 재발부를 하든 아니면 네. 또 다른 별건이 또 수사가 시작이 될 게 산더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것도 있죠. 공직선거법상도 거짓말 다 한 거 다 그거 공소시효 정지돼 있다가 이제 다시 수사 다 들어오는 풀려서 거예요. 슬슬 예, 이제는 다 정리해야 되는 차례로, 겁니다. 네.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나가서 떠들더라도 표에는 엄청난 손실이 있을 것이고 본인은 이제 본집으로 가야 됩니다. 학교로 이제 갈 겁니다. 아 그리고 조만간에. 곽수환 씨는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이 방송을 잘할 재질이 있는가 이런 걸 보는데 네. 그런 성향을 다 떠나서 윤석열의 발화 습관 이런 걸 봤을 때 방송하기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씨 그게 방송 말 한마디 하는데도 정신사납게 고개 왔다 갔다 거리고 말 천천히 거리지 목소리도 걸걸하지 그게 방송 뭐 됩니까? 아니, 그래요? 근데 재능은 예. 있어. 예능감은 있어. 예능감은 아이, 있어. 그러니까 찾아보게는 돼요. 되게 기분은 별로 이렇게 썩 유쾌하진 않은데 보게 되는 맛은 좀 있어. 시청률은 좀 나오는 스타일. 아니 근데 그 궁금한 게 뭐 윤석열 TV고 나발이고 파면되면은 파면된 순간에 바로 나와야 되죠? 한 2, 3일 안에 방 빼야 네, 돼. 2, 방 3일 빼야 안에 되는 무조건 거죠. 빼야 되는 예. 거죠? 그렇죠. 예. 버팅기기 안 되는 거죠? 아 이제 그렇죠. 버팅길 수도 네. 있는데 버팅기면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건 그때는 나중에 끄집어내야지. 세금을 함부로 마음대로 네.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네, 문제가 또 끄집어내야죠. 이제 또 소송으로 별도의 또 문제가 나오죠. 별도의 문제로 돌아올 근데 게 보통 뻔하기 2, 3일 때문에 안에는 뺄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파면 당하고 나서 한 이틀 정도 시간 줬던 것 같아요. 상식이 안 바로 먹히는 나왔죠. 사람이라서 이어서 얘기해 둘 주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문제. 이게 서울시가 악재가 좀 있는데 이거 보니까 서울 강남권의 아파트가 완전 들썩해서 정책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맥락이 이게 35일 만에 지금 지정 해제한 거를 재지정하고 오히려 확 용산구 등등에서 확대를 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에 이제 요즘 좀 미는 게 규제 철폐예요. 규제 철폐.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디자인 서울 막 그런 거 하다가 요즘에는 여기저기 막 광고도 많이 나와요. 라디오 광고도 나오고 뭐 서울시가 뭐 규제 철폐에 앞장서겠습니다. 뭐 대모습 뽑겠습니다. 막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일종의 대선 컨셉이고 그 마가 한국판 마가 얘기를 했는데 맞아. 예. 예, 그게 이제 한국의 성장을 이끌겠다. 근데 그거의 방법론 중에 하나가 규제 철폐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규제가 많아서. 그래서 그거의 일종의 시범 케이스로 토지거래 허가 제한 이그 구역 지정하는 것도 규제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없애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선 목적으로 이게 조금 너무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 약간씩 이게 오르기 시작하면은 좀 들썩들썩 이거 사람들이 그러면은 좀 좋아할 줄 알고 그랬는데 네. 너무 많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오판이었던 게 강남이 지금 한 5년째 지금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굶었어 강남이 지금. 그러니까 네. 이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요 한 달 동안 지금 대출 잔액이 5조 원이 늘었어요. 야, 너도 나도 너도 그게 야, 모든 네. 게 전부 다 부동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게 주요하게 이쪽이 원인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강남 상구만 얘기를 하면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급등했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강남 지금 상승률이.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강남이 오르면 그 다음에 마용성 오르고 다 오죠. 예, 그 다음에 영향이. 이제 오르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끊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세훈이 지난 17일에 월요일에 TV조선 나갔었거든요. 그때 네. 뭐 기각돌 탄핵 뭐 각하하나 뭐 얘기했을 그 얘기했잖아요. 때. 그때 이거를 물어봤어요. 이거 지금 집값 오르고 있는데 앵커가, 이거 네. 재지정할 생각 없냐? 나 없다고 했거든. 이틀 만에 근데 이렇게 번복했구나. 예.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의 뜻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큰일 나겠다라고 해서 오세훈한테 압력을 넣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대선 후보로 세우기 위해 오세훈을 조금 무릎 꿇리려고 하는 손이 있었거나 약간 요런 상황이니까 아니 이게. 실제로 부동산하고 아파트 가격 붙어 있는데 너무 뗐다 붙였다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아저씨들이 X자 그 옆에다 쓰더라고 가격을. 가격을 왜냐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 상황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 금매도 엄청 네. 나와 있다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황인데 결국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까지 완전한 영향을 줘가지고 아마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오세훈 얘기를 왜 하냐? 설상가상으로 오늘 명태균 게이트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본인 집무실, 관사 그리고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굽니까?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연한 수순이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그리고 홍준표 시장 이 둘은 일단 명태균 씨가 확실히 정리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부자의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 비슷해요. 뭐 네. 사실 서로 이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제 나중에 공범이 되겠지만 일단 본인이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 지금 소상하게 언론을 통해서도 알리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의심쩍은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홍 시장도 네. 마찬가지지만은 특히 홍 시장은 거짓말 논란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제가 구조를 딱 보니까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구조가 똑같아요. 그게 뭐냐? 여론조사. 첫 번째 대납이 들어갑니다. 대납. 절대 정치인이 뇌물 자기가 가서 들고 온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다 누가 불법이니까. 받아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대납 구조를 다 띄고 있고요. 또 하나는 조작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조작도 명태균 씨가 다 조작한 게 아니고 어떤 건 또 진짜로 해요. 돈 들여가지고 알아볼 때는. 그리고 딱 필요할 때는 조작해가지고 어떨 땐 그냥 번호 불러버리고 야 그 김영선 한 38해 뭐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최소 샘플을 해가지고 그 윤석열이 한 3% 올릴 수 없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정치인들이 그럼 이득을 봤을 거 아니에요? 돈은 안 냈지만 이득을 봤죠. 네. 그럼 그 정치인들의 권한을 권력 채권화해가지고 명태균은 그거를 현실적 이익으로 바꿔버립니다. 다른 걸로 거래, 바꾸죠. 네. 거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은 대납이 들어가고 그 대납을 했다라는 김한정 씨, 이 후원자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공정과 상생 그 재단 네. 거기 이사들이 쪼르륵 그냥 서울시 산하에 다 꽂혀버려요. 요거 이제 해명이 좀 돼야 되는 거고 홍준표 시장도 뭐 박땡땡 씨, 최땡땡 씨들이 뭐 돈 내고서 했다는데 그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가느냐? 홍준표 시장의 인사권을 통해 가지고 서울 사무소에 막 와 있어요. 네. 와 그리고 이제 이준석은 어떻게 되느냐? 명태균이 그거 공천 쪼라 그거 공천. 그래서 이쪽 작업하고 이쪽 작업해가지고 그 경선하라는데요. 말면서 완전히 그냥 명태균의 전략 공천에 협조자가 돼버려가지고 네. 김영선 공천값 받아내고 명태균은 거기서 이권을 취하죠. 김영선을 통해서 뭐 방산, 창원 산단, 월급 반띵 뭐 이렇게 가는 구조. 그러니까 이게 딱 대납 그다음에 정치적 이익을 받고 네네. 대납, 여론 조작, 그다음에 거래. 요 세 가지 구조로 이게 좀 샥 풀리는 거예요. 대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첫 바다를 지금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네. 오늘 어쨌든 강제 수사 들어갔기 때문에 오세훈 대권은 이제 저는 좀 매우 어려워졌다. 이제는 이거 소환이 임박하고 이제 소환이 되고 하면은 아마 이거는 정치적인 내상이 네. 매우 클 것이다. 저 그렇게 예상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검찰에서 조사받은 내용들이 지금 언론에 흘러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한테 굉장히 불리한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김한정 씨가 뭐 검찰에서 진술한 게 중앙일보에 나왔고 네. 그런데 김한정 씨 후원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했던 주장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골격은. 네. 골격은 그러니까 김종인한테 줬다라는 주장. 오세훈 캠프에는 이렇게 그 여론조사가 들어가지 않았고 내가 네. 캠프 오세훈이나 이쪽하고 상의하고 명태균한테 돈을 준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돈을 준 거다. 이때 여론조사 잘 부탁한다고 뭐 이런 얼개는 그러니까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오세훈 시장한테 타격은 맞아요. 타격은 맞는데 저는 이게 이제 이 압수수색이 두 가지 설이 다 있는 거,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설이 있다. 왜냐하면은 네. 이 압수수색은 사실은 검찰하고 조율해 가지고 한 거다. 왜냐하면은 오세훈 입장에서는 이거를 오히려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것보다 대선 전에 클리어한다? 털고 가는 게 낫고 맨날 얘기하자. 본인 수사해달라고 억울하다고 얘기를 네. 했으니 검찰 입장에서도 뭐 특검 가야 된다 얘기 막 나오는데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여기에서는 김건희, 홍준표, 오세훈이거든요. 이 세 명 중에 한 명을 네. 제대로 수사하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검찰도 특검의 여론을 잠재우고 오세훈도 이거를 초기에 털려고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시각이 하나가 있는 거고 하나는 이제 위에서의 큰 손이 오세훈을 버렸구나. 검찰을 움직여서 오세훈을 치는구나. 네. 뭐 요게 좀 공존하는 것 같아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그러니까 이명박이 BBK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됐던 거는 그렇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시대 정신이란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대 정신이란 게 있기 때문에 옳든 그르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거는 오세훈 시장은 지금 시대 정신이 있지 않아요. 오세훈 시장한테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러면 큰 손은 도대체 누구를 원할까요? 모르죠. 모르는데 어쨌든 세훈이는 아니야. 이런 세훈은 식으로 아니야. 되는 것 같아. 세훈이는 아니 그리고 아니야. 이제 왜냐하면 전 약조설은 좀 약간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오늘 오세훈 시장이 책 광고를 냈어요. 어디 나왔냐? 조선일보 일면 하단에 아직은 멈출 때가 아닙니다. 느낌표.
다시 성장해서 책 광고를 버젓이 됐는데 그날 보란 듯이 검찰이 압수수색하러 집무실에 가버린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비극적인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여권이 사실 검찰과 한 몸이었잖아요. 근데 그 한 몸이었던 게 지금 해체되는 구조라서 참 비극적인 거는 또 다시 검찰 손에 이 정치가 또 노란하게 생겼다라는 게 저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또 한 썰 중에 하나는 또 한동훈계 검찰 라인들이 또 한동훈한테 희망을 걸면서 또 오세훈 쪽을 친다. 왜냐면 둘이 좀 표밭이 겹치니까 겹치기 때문에, 김문수 네. 이기러 가려면은 어쨌든 단일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수사를 통한 수사 단일화로 요거를 좀 정리하는 거 아니냐? 수사 단일화. 수사 단일화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도 의심을 하는데 아까 우리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또 제가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이 또 여권발 권력 지형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지금 있다. 끼칠 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고 저는 더 기분 나쁜 게 이 검찰은 잊을 수가 없는 게 윤석열 즉시 항고 포기로 이미 내보내준 몸통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김성훈에 대해서 영장을 안 쳤던 그 전례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톡톡히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검찰이 갑자기 명태균발 이슈로 오세훈 수사하고 뭐 하는 신용을 가지고 또 국민들이 여기에 신뢰를 보낸다면 이것도 검찰 개혁도 물 건너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조심해서 좀 봐야 되고 그냥 제 네. 지로는 특검은 어쨌든 새 정권 들어오면 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새 정권이 들어와도 그리고 될 거예요. 그때까지 그래도 검찰이 네. 최소한의 증거인멸을 막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뛰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공공선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장치로서는 좀 써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검찰의 이 뭐랄까 이 약간 그 꼬릿꼬릿하면서 좀 구린 부분 이런 게 좀 약간 느껴져가지고 네네. 약간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데 어쨌든 요것도 한번 잘 지켜봐야 아니 될 것 오늘 같아요. 이 사안을 두고 한 여러 정치인들의 반응 중에서 홍준표 시장의 반응이 재밌었는데 오시장 오세훈 파이팅. 왜냐면은 그 다음이 자기거든 지금. 근데 여기서 그거는- 잘 싸워줘야지. 그런 예. 거를 이제 보통 이제 사자성어로 순망치한 인계철선이 인계철선. 인계철선. 근데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페이스북 차단돼가지고 못 보거든요. 네. 아 그래요? 홍 시장은 차단해가지고 전 못 봅니다 그분 글을 항상 기사로 접하는데 아니 뭐 도대체 이분은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거짓말했다 아니 도대체 시정은 언제 돌보는 거야? 페이스북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보니까 SNS를. 아니 거짓말해놓고서 저렇게 떳떳하게 뻔뻔하게 나온 사람 처음 봐요 진짜.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 저는 빨리 이번에 빨리 검찰이 네. 오 시장 빨리 수사하고 나 빨리 저는 홍준표 시장도 빨리 좀 정리를 이거는 네. 의혹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빨리 의혹을 좀 이거 정리해야 될 것 나는 같아요. 그 여론조사 나온 거 너무 재밌더라고. 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제 무선 RDD ARS 조사를 네. 했는데 다음 중에서 거짓말을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네. 했는데 1위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왔어요. 근데 2위가 오세훈, 3위가 홍준표야. 오세훈, 홍준표, 한동훈, 김문수, 정청래, 우원식, 김동연 이 순서인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보수 진영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가 오세훈인 거야 사실은. 아 그런 상황이군요. 오세훈의 예. 이미지가 약간 그런 거다. 그 다음에 근데 홍준표다. 그 다음이 서로 이제 하도 이 명태균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앞뒤가 바뀌는 얘기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신뢰를 많이 잃었다.